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지지의 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충이 작용하는 이치와 그에 따른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12지는 계절을 의미하는 바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시간과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지에는 천간의 길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고요. 충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암충을 제외한 생지충, 왕지충, 고지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의 충은 흔히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단지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충과 극에 대한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극은 천간 오행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금은 목을 이기고 목은 토를 이기며 토는 수를 극제하고 수는 화를 이기며 화는 금을 절연한다는 관계를 서로 이긴다는 것에서 극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은 천간의 극관계와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충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 될 수 있으니까 사주 원국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은 사주 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 소장된 지장간끼리 암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지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신사해는 각 오행이 시작되는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목은 해에서 생하고 화와 토는 인에서 생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인신사해를 역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충은 인신충과 사해충이 있습니다. 인신충의 경우 인목중에 소장된 무병갑이 신금에 소장된 무임경과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해충의 경우는 사화에 소장된 무경병과 해수에 소장된 무갑임이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충의 작용은 어느 오행이 이기고 지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것이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로 반드시 상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지지의 충을 극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천간에서처럼 하나의 오행과 하나의 오행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에는 지장간이 각각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이므로 이기고 지는 극관계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생지충은 역마의 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지는 오행의 장생지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변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작용이 미치는 환경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옳은 만큼 충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지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지 가운데 좌우묘를 왕지라고 하는데요. 각 오행으로는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왕지를 도화 또는 함지, 목욕지라 하여 이 또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왕지는 삼합과 방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지 가운데 소장되는 본기 지장간은 음간이지만 왕성함은 극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지지충 가운데 왕지간의 충은 지장간의 음간끼리의 충으로 인해서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극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력이 강한 만큼 효과도 빨리 나타남으로써 대운과 세운에서 왕지충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실제 명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갖는 왕지끼리의 충은 좌우충과 묘유충이 있습니다. 왕지충은 중간에서 중지하는 역할이나 지장간에 소장된 다른 오행과의 복잡한 관계가 없는 단순한 구성으로 인해 승패의 판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좌우충은 자수에 소장된 개와 오화에 소장된 정간의 충인데요. 정화로서는 개수가 7살에 해당하는 만큼 승패가 뚜렷해지는 것이고요. 묘유충은 묘목중에 있는 을과 유금에 있는 신의 관계인 만큼 극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인접한 지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서 승패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고지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지는 생지와는 반대로 오행이 소멸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장간에 소장된 오행 또한 다른 지지에 비해 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충미를 잡기라는 일부 왜곡된 표현이 사용될 만큼 복잡한 구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주 간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하여 대략 쉽게 이해하려는 잘못된 간명의 원인은 진술충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지간의 충을 흔히들 붕충이라 하여 친구 혹은 같은 오행 간의 충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진술충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화개살, 잡기, 백호살, 괴강살 등으로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지충과 왕지충이 다르듯이 고지충 역시 작용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장간에 소장된 여기와 중기는 충이 되지만 본기끼리는 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기인 무토와 기토는 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기와 중기는 서로 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술충은 양토끼리 충돌하는 것으로 고독, 관제 구설, 부동산 문제 구설, 분쟁 소송 등을 예고하는 충이고요. 충미충은 음토끼리 충하는 것으로 배반, 부동산 문제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충을 살펴봤는데요. 지지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을 극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유형을 각각 구분하며 그리고 각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충은 대립과 견제와 같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승패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지장간에 의해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충은 상황에 따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 원국에서 충을 하고 있으나 대운과 세운에서 다른 지지와의 관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좌우충 관계에서 대운에서 인운이 되면 운은 인호합을 이루게 되고 인은 수와 화의 상호 대립하는 관계를 중지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이럴 때 충은 해소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지지충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 세운에서 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위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원국에 충은 없으나 운에서 충이 되면 사주의 환경 또한 매우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충 자체만으로 길흉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주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은 만큼 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